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인장입니다. 현재 장이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매수 심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28.8K 또는 28K에서 32K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포함해서 전체 장이 좀 약간 하락세를 계속 밟아가고 있다. 즉 하락한 다음에 횡보는 가져가는데 이 구간에서 큰 반등이 안 나온다. 예전에는 하락한다면은 다시 그냥 고점을 갱신하는 듯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걸 알 수가 있고, 비트코인 증시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상급지에 해당하는 서울의 서초구, 강남 아니면 하이엔드급 그런 동산들은 가격 하락이 없겠지만 언제나 늘 지방이나 경기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이슈가 좀 터지면서 앞으로 막을 수 없는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부동산도 이전의 상승세를 조금은 멈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 당연히 두 가지겠죠. 하락의 원인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 지금 그림에서 약간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것과 앞으로 시작되는 긴축에 대한 내용, 즉 연준이 QE를 진행을 하면서 채권을 사들인 걸 다시 판다라는 내용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숫자만을 본다면은 894만에서 지금 현재 긴축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891.5만 이렇게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08년도를 비교를 하면서 저 역시도 그랬고요. 08년도를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쓰는 용어도 QE, QT,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이 다 똑같고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되기에 딱 좋은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장을 08년도랑 비교를 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좀 약간 불확실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2는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실 때는 그냥 시장에 있는 현금성 자산, 그냥 시장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는 연도에 해당하고요. 연도가 계속될수록 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늘어나죠. 이게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전의 기울기를 조금 증가한 상태로, 기울기가 아주 조금 다르죠. 미세하게. 거의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데이터다. 이게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기울기도 가파라졌고 한 번에 껑충 뛰어넘은 기간도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아직 금리 인상도 크게 안 올랐지만 지금 현재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도 다르고요. 풀려진 돈도 다르고 이 상황이 각자 다르고 기간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짧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이 전문가들은 한 5% 내외를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그냥 평균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최종 목적지는 3에서 5%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전 고점은 좀 넘겨줄 것 같다. 자, 이것조차 다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생각은 과거와 다른 상황이고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와는 똑같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말의 핵심이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과거 17, 18년도에는 외봉으로 종료가 됐고 이제 이번 연도 사이클에서는 쌍봉으로 종료가 됐죠. 그럼 여기서 주추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승 이후 하락 이렇게 존재했고 여기도 똑같아요. 상승 이후에 하락인데 정말 큰 그림에서는 일치를 할 것이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저도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유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분명 하락하는 그 추세는 그대로 흘러가되 그 안의 내용이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거나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아마 똑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것은 세 가지 중 하나겠죠. 저는 코인 유튜버니까 첫 번째는 코인이라고 적고요. 두 번째는 주식에 해당할 것이고 세 번째는 동산에 해당하겠죠. 이거는 약간 자산 규모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세 가지를 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부동산 불패라고 말을 하죠. 무조건 시장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저는 관심이 많이 없지만
코인보다는 약간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망의 코인은 가치도 없고 그냥 이건 그냥 세력이 주는다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고요. 사람들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코인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코인만 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냐? 저는 이것을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의 이 투자 상품이 모두 다 하락장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면 사이클이라는 말이 뭐죠? 사이클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럼 이게 하나가 사이클이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과 주식, 부동산, 사이클이 뭐가 짧고 뭐가 길까요? 먼저 부동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여기를 보시면은 2008년부터 14년도까지는 하락,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상승. 자, 10년이고요. 7년이고 6년 정도 그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정리를 해놓을게요. 부동산은 7년 정도를 갖는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국의 코스피 차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은 약간은 코인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는 하락과 상승이 있었고 다시 하락하는 걸 보면은 4, 5년 정도면은 코인과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다른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08년도 또는 07년도부터 거의 10년 동안 이 상단의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구간이 있었죠. 지금 코인으로 따지면 지금 가격에서 그냥 이 가격에서 10년 동안 횡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내려가기는 하는데 절대 이 벽을 뚫지를 못해. 그리고 심지어 예전 차트를 보게 되면은 19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좀 과장하자면 20년이죠. 20년도에는 약간 한 12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이클을 조금 봤을 때는 코인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긴 변수들이 뭐 작거나 아니면 정말 길거나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평가할 때는 좀 길다라고 평가를 할 거고요. 코인은 어떻죠? 코인은 3, 4년이죠. 그죠? 근데 3, 4년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하락과 상승이 동반돼서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기간들을 거의 1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보다 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은 사이클이 같지만 부동산이 조금 더 길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길이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럼 주식과 코인을 비교했을 때는 코인이 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클에서 긴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짧은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짧은 게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했었던 말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현금을 100%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 시청자분들은 제가 매도를 권해드린 적이 굉장히 많아서 그나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수치가 50%를 넘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 이하만 또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30% 인원들만 전체 현금을 좀 높게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물렸거나 여기서 물렸거나 물렸다라는 말에 해당하죠. 그럼 같은 시기에 코인과 뭐 주식과 부동산에 그냥 역사상 최고점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해당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던지 간에 이것을 회복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코인이 가장 빠르고 정답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금 보유자들은 이 사이클 패턴상 저점에서 많이 줍는다면은 다른 그 어떤 투자의 자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6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됐죠. 저점에서 체크를 해본다면은 거의 뭐 6배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거의 2년이 되겠지만 코인으로는 1년 만에 실행이 돼요. 주식도 2년 만에 실행이 되지 않고 좀 더 길 수가 있겠죠. 어쩌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죠. 주식이 얼마나 좋았다 한들 그렇게 기다려봤자 2배고 코인은 뭐 7배, 6배, 7배 오를 동안 주식은 2배에 해당하고요. 부동산도 뭐 2, 3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 좋던 삼성전자도 코로나 저점과 고점을 체크해 본다면 3배가 아니라 한 2배쯤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을 뭐 오늘 시황을 볼 수도 있고 다른 호재성 콘텐츠들을 찍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지금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더라도 유튜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코인들에 떠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했던 관점에 대해서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 지루하다. 한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가 있는데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된다면은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변동성이 없는 장입니다. 자, 제가 전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떠나고 거래량이 낮아지고 상승조차 안 나오게 되면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앞으로 저점을 드러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 기간에 뭐 내일 나오느냐 아니면 이번 주에 나오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확률상으로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자면은 과거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21년도 6월, 7월 비트코인이 정말 떡락을 했을 때 이 장을 회원분들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을 떠나면서 아마 했던 말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모습을 보면은 상승을 많이 한 건 맞지만 이거 가격 방어가 안 된다. 나는 손해를 많이 봤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량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30% 안짝으로 방어가 된다. 뭐 20%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방어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 현재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주식이 얼마나 좋든지 간에 이러한 사이클 면에서는 주식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주식과 코인에서 똑같이 떨어지고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도착을 한다면 나는 주식이 아니라 코인을 담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본다면은 계속되는 하락을 보여준 게 삼성전자였고요. 아마 대부분이 물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트를 보면은. 하지만 비트코인은 동기간에 잘 보시면 고점 갱신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했던지 간에 그냥 뭐 저점 고점 체크를 해본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적었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그려지는 차트도 저는 코인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저점 고점 체크를 해본다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여기서 10배가 올랐는데 그 안의 수치인 3배에서 4배 또 뭐 5배 내기가 힘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여기가 주기가 더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뭐 몇 가지를 하시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나오는 저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셔야 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정말 진짜 바닥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 비트코인으로 설명만 드렸지만 이전 21년도 불장에 세타표일 차트를 보면서 와, 내가 뭐 2원 또 뭐 3원 이 정도에 샀으면은 이게 얼마야 300배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때 저가를 체크해 본다면은 2원대도 보이고 간혹 2원 조금 이하도 보이긴 하는데 이때 주셨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을 텐데 라고 말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저가를 드러낼 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평단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코인들이 유의 종목이 돼서 상패가 되는 것들도 몇 개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무서워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고점에 물려버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약간 태초마을에 가까운 놈들도 몇몇 보이고 더 이상도 손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빠져주게 된다면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가고 거래대금도 정말 다 흡수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런 우상향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본다면은 이 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장에 대해서 정말 알트코인 막 사고 여러분들 막 수익 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낮고 약간 설거지를 많이 시키는 장일수록 손해를 보기가 쉽고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나는 수익을 내기 싫으니까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유튜버를 한 지도 거의 2년 차가 거의 다 돼가는데 항상 아쉬웠던 거는 정말 뒤늦게 탑승을 해서 나는 여기서 죽을걸 나는 여기서 죽을걸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 과거는 우상향을 했으니까 지금은 과거는 우하향을 하니까 그런 말들이 없죠. 자, 여러분들께서 미래 차트가 안 그려지시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많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관망하면서 장은 뭐 하루에 한두 번쯤은 보셔도
이 기회는 분명 온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 몇 년 걸리지 않는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려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매수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크게 진행되지 않은 긴축이 예정되어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과거와 다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앞으로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코인, 두 번째가 주식, 세 번째가 동산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코인이 메리트가 있으면 변동성과 시기, 사이클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면에서는 코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분명 그게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니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나 코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정말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동산이나 이 사이클이 한 번 돌 동안 코인은 이 안에서 두 번이 돌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동산을 들고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신규 매수를 고려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팔고 코인 사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시면서 코인을 갖고 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너무 리스크를 너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들 이렇게 길고 긴 장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